예, 현장 상황은 이미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참사 당일 헬로윈 행사 취재를 위해서 이태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당시 상황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참사 당일날 언제부터 현장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헬로윈을 앞둔 주말이라서 경찰의 업소 단속을 동행 취재하기 위해서 밤 8시쯤부터 이제 여러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 밤 8시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 인파가 많아서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단속도 힘들었다. 이미 현장의 인파 상황은 심상치가 않았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의 단속 예정지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 바로 위쪽인 세계 음식거리였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 헬로윈 축제 때마다 인파로 붐볐고 통행하기 힘든 구간이라는 의미로 붉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참사 이전인 밤 9시를 전후해서 이태원 일대는 헬로윈을 즐기러 온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은 당초 예정했던 이태원 마약 단속을 결국 취소한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그 정도 상황이었더라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현장 인파 정리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좀 그 부분이 바로 뼈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헬로윈을 맞아서 경찰이 번화가 곳곳에 대형 차량을 세우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밀집한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는 이른바 DJ 폴리스라는 것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참사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선 경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증언이 많았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주요 진출입구의 일방 통행 구간을 미리 정해놓거나 현장으로 유입되는 사람 수를 체크해서 진출입 인원을 조절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 지적이 있는데 참사를 빚은 그 현장이 바로 지하철 이태원역하고 바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무정차 통과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당일 저희 취재진도 현장 참가자 규모가 좀 심상치 않다고 여겨서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 여부를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사 근무자 대부분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그 승객 안전관리에 투입돼 있다. 그래서 전화 대응이 어렵다. 뭐 이런 안내를 받았었고요. 경찰은 참사 직전이던 29일 밤 9시 38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이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 이러면서 정상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요. 지하에서 일하다 보니 외부 상황은 정확히 몰랐다면서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전화가 온 게 참사 1시간 뒤인 11시 11분이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예, 양측의 주장이 조금 다르군요.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여의도에 불꽃축제가 있었을 때 이때는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를 해서 혼잡을 좀 막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못했죠? 그러게요. 네, 참사 나흘 전에 용산구청 실무자랑 또 용산경찰서, 이태원 관광특구 협의회 이런 다자 대책 회의에서 사전 논의는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시설 안전 점검 등도 포함이 됐는데 인파 관리보다 재활용 수거 등의 사후 정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주최자 없이 업주와 손님 자격으로 자율적으로 모여서 치러지는 비공식 행사라는 이유로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은 물론 또 경찰도 안전대책에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한지연 기자 당시에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직접 지켜봤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지금도 상당히 방송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안타까운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한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